현대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있는 스테이지 플러스 B의 대표 김보미입니다. 네, 음악과 시각예술을 접목한 미디어 작품 활동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기획도 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전공을 하였지만 최근 컬처 테크놀로지, 즉 문화기술이라는 분야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 디지털이 접목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사실상 미디어 아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는 첫 시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미디어 아트가 생기기 이전의 작업들을 디지털 아트라고 명했고요. 놀라운 점은 최초로 디지털을 예술에 접목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아닌 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출현 이후 1960년대에 컴퓨터의 크기가 작아지며 보급형이 출시되기 시작되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이름을 딴 벨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최초의 디지털 아트를 시도하였습니다. 비주얼 디지털 아트는 컴퓨터의 0과 1 등의 디지트와 신호만을 이용하여 기존 예술의 표현 형식을 모방한 듯한 추상적인 드로잉을 선보였습니다. 그리드, 프랙탈 등의 무작위적으로 반복되는 추상적인 디자인이죠. 마이클 놀이라는 연구원이 최초의 디지털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운드를 최초로 시도한 맥스 매튜 또한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최초의 디지털 사운드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의 음악 작업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음악 프로그램의 시초를 발명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컴퓨터 등의 신호를 사용하는 등의 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느냐의 의견 등이 있었고, 사실상 미술작품, 음악작품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일종의 시도라고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첨단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들도 디지털을 예술에 접목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과거의 예술이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최초의 디지털 아트는 오로지 디지털만을 사용한 시도를 선보였고, 현대의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접목한 디질로그 형태의 예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재 미디어 아트가 무엇인지 또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모호합니다. 너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힐 것 같은데요. 미디어 아트의 정의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예술로서 과거의 앤디 워홀 등의 팝아트 등을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는 뉴 미디어 아트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미디어 아트가 모호한 이유는 현재의 뉴 미디어 아트가 미래에는 올드 미디어가 될 것이고 그 발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아트를 정의한다면 예전처럼 매스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은 사회적 현상과 함께 변화되어 왔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부터 인상주의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걸음을 맞추어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주가 되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문화예술도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변화하고 있던 이런 현상에 불을 붙인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몇 년간의 비대면을 위주로 한 삶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상현실, 미러월드 등의 기술 발전이 불이 붙었는데, 문화예술계도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가상현실과 디지털 기반의 예술들이 발전하였고, 궁극적으로는 AI, 즉 인공지능까지 문화예술에 접목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는 와중에 디지털 아트계에서 열광하는 분야 하나가 갑자기 급발전을 하였습니다. 바로 NFT인데요. NFT란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블록체인 기법이 적용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입니다.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등의 거래 내용이 디지털상에 남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은행을 통하여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중간 매개체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이러한 내역을 남기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NFT는 앞서 말했던 팬데믹을 기점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전 세계 거래량이 약 67조가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아트계에서 열광하는 것일까요? 바로 디지털 콘텐츠의 진품 확인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복제가 쉽고 저작권에 취약하였던 디지털 아트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고 소유자를 증명하므로 가치가 생기게 되고 가치가 생기게 되면 거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례 중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 원본이 한화 약 4억에 낙찰되었고 NFT화한 디지털 원본이 한화 약 3천만 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가장 이슈가 된 사례는 디지털 작가 비플의 NFT화한 한 장짜리 이미지 작품이 경매로 무려 한화 780억 원에 낙찰이 된 일입니다. NFT 사상 최고액의 거래였고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도 손에 꼽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가치를 매기지 않았던 일반 콘텐츠들도 NFT화하여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이나 도입 등이 앞서 이야기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너무 급진적으로 대두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 분야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정할 수 있는 갈래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보편적인 사회의 모습과 기술의 보급화에 비해서 너무 빨리 수면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기술들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이 존재하고 빠르게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처럼 일반인들 모두에게 보급화된 장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분야를 도입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공급자나 이를 경험해야 하는 수요자 모두 양극화 현상을 겪는다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VR이나 AR 등의 기술도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고 있지만 이러한 보급화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NFT 역시 디지털 예술계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안전성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안전 자산으로 인정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대인들의 사회적 특성을 보면 유행이나 트렌드를 발빠르게 흡수하고 그것을 사회문화적 대현상으로까지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이지만 반대로 그 현상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의 변화를 잘 지켜보되 발빠르게 움직이는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차곡차곡 습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술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에 대한 생각은 아주 보수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순수 예술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술과 기술은 인문계와 자연계보다도 더욱 대비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떼놓을 수 없는 새로운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실 기술과 예술 모두에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첨단 기술을 빼놓고는 일상을 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가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멀티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문화기술을 접하면서 처음 느꼈던 생각은 모든 악기와 그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아 하나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지휘자와 같이 문화기술은 각각의 분야를 모두 공부하며 그것을 하나의 분야로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